네, 이제 11월 월요일 시작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은 어떠한 이슈 그리고 어떠한 내용들을 좀 지켜봐야 될지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모닝 스탠바이는요, 윤여민 이사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미국 증시는 그야말로 계속해서 우상향만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국내에서 이러한 부분들을 좀 잘 좀 따라갔으면 좋겠는데 좀 쉽지가 않아 보입니다. 어떠한 좀 포인트로 우리가 봐야 될까요? 네, 그래서 모닝 스탠바이가 좀 기준점이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난주 미국 증시 진짜 트럼프 효과가 엄청났다라고 좀 정말 신났더라고요. 네, 예.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제 트럼프 트레이드 이슈를 좀 반영을 하면서 네. 사실 주식 전에 좀 비중을 좀 줄여놨던 기관들이 다시 한번 좀 주식의 비중을 늘리는 그러한 좀 제가 볼 때는 모습이 있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예.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수혜 종목군이 뭐 여러 개가 나타난다기보다는 약간 선별적으로 차별적으로 나타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트럼프 수혜주라고 하는 대표적인 종목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죠. 하지만 미국에서는 테슬라가 예. 최대 수혜주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참 배팅을 잘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렇게 빅테크들 간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공화당이 몇 프로, 그렇죠. 뭐 이제 민주당이 몇 프로. 근데 테슬라는 그냥 공화당에 올인을 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메타 같은 경우에는 또 그 반대 성향이기 때문에 남들 도 못 오르게 네, 했거든요. 큰일 났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테슬라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 1조가 넘어가는 그렇죠. 네, 모습이 나오면서 확실히 최대 수혜주가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왔고 사실은 뭐 간밤에도 8% 이상 좀 올랐다는 부분 상당히 제가 볼 때는 인상적이다. 그리고 저는 이러한 부분들이 이번 주에도 좀 선별적인 움직이긴 합니다만 계속해서 좀 시장에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은 하고 있고요. 그렇군요. 다만 이제 중국이 조금 아쉬웠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제가 지난주에도 이제 중국의 그 상무위에서 경기 부양책을 발표할 것이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렸는데 네. 10조 위안이 좀 배정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부양책 실행 관련된 부분들을 좀 얘기할 것으로 보이고 있으나 다만 이제 뭐 재정 적자의 규모라든지 뭐 부동산이라든지 소비에 관련된 정책이 좀 부재했기 때문에 네. 이와 관련돼서 좀 시장은 좀 실망을 하면서 좀 어떻게 보면은 매물에 대한 부분이 좀 쏟아졌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예. 근데 이제 이번 주에 이제 또 제가 주목해 볼 것이 여러 가지 좀 이제 경기 지표라든지 여러 가지 좀 발표들이 있습니다만 파월 의장의 좀 발언이 있습니다. 14일 목요일 날 이 네. 오후 3시에 경기 전망을 주제로 한 토론이 준비되어 있는데 네. 최근에 보면 이제 파월 의장의 발언보다는 거치가 좀 더 그렇죠. 네. 트럼프라는 분과 파월은 약간 좀 불안하죠, 서로의 관계가. 근데 그거 아십니까? 어떤 그 트럼프 대통령이 파월 의장을 안 쳤습니다. 그랬군요. 네. 그 전혀 옐런 의장이 재무부 장관으로 가면서 그렇죠. 파월 의장을 안 치고 지금 두 번째 하는 거거든요. 그러네요. 안 쳐놓고도 한 10개월 정도 지나서 좀 안 맞으니까. 본인과 예. 결이 다르다고 음. 지금도 그런 상황인데 사실 연준 의장을 끌어내릴 수 있는 방법은 없기 때문에 법적으로. 네, 그래서 뭐 요즘에 뭐 섀도우 연준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미리 이제 연준 후보자를 지명을 해서 그쪽으로 모든 미디어를 몰게 되면 기존에 있는 연준 의장은 힘을 잃게 되지 않냐. 약간 이러한 좀 얘기가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군요. 이 기존의 파월 의장의 제가 볼 때는 거치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목요일 날 또 그러한 질문이 쏟아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그러게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자, 트럼프 트레이드가 지속되는 그런 상황에서 이젠 좀 중국보다는 계속해서 미국을 봐야 되는 국내 증시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모닝 관심주로 들어가서 어떠한 종목과 섹터를 봐야 될지 알아보겠습니다. 이미 지난주 월요일 날 ABL 바이오도 그렇고요. 네. 한화 시스템도 그렇고요. 네. 종목의 픽이 좋다. 이렇게 생각이 좀 드는데요. 월요일 아침마다 상당히 네. 부담이 된다. 오늘도 부담 하나 드리면서 또 네.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요? 네, 일단은 지난주 금요일에 나왔던 네. 이 알테오젠 관련된 뉴스를 안 짚어볼 수가 없습니다. 중요하죠. 네, 예. 시가총액 1위 기업이 그렇죠. 상승 VI가 걸리는 그런 좀 상황이 나왔는데 네. 지금 알테오젠이 이제 다이 신치신교와 지금 SC 제형 관련돼서 지금 기술 이전을 했다라는 이제 공시가 나왔어요. 그래서 일본 기업이죠. 네, 근데 사실 공시만 놓고 보면 총 한 4천억 정도? 예. 그러니까 물론 큰 금액이긴 합니다만 조 단위의 기술 수출을 많이 했던 알테오젠이나 리가켄바이오에 비해서 4천억으로 과연 상승 VI가 걸릴 만한 재료냐?
그렇죠. 이제 의문이 좀 있습니다만 예. 지금 이 에너투라고 지금 이제 미국의 제약사 아스트라제네카랑 지금 일본의 다이치 산교가 지금 공동 개발한 ADC 지금 신약 치료제가 예. 사실은 이제 곧 만료가 됩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2023년에 4조 원 이상 팔린 거의 혁신적인 그 임종 적용증 지금 혁신 치료제인데 예. 요 특허 만료일이 2028년 11월 4일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이후에 알테오젠과의 그런 그렇죠. 예, 그런 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4년 정도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이 지금 에너투 관련돼서 뭐 이제 SC 제형에 관련된 부분이 이제 변경이 된다고 하면 그렇죠. 뭐 제형 변환돼야 되고 1, 2, 3, 4를 거쳐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확실히 4년 정도를 남겨놓고 미리 계약을 하는 것이 맞다라고 이제 시장에서 판단을 했고 그 회사가 누가 될 것이냐는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그게 결국은 알테오젠이 됐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이 에너투와 관련된 부분들이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게 2028년에 특허가 만료되지만 네. 알테오젠은 2040년까지 아직 한참 남았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금 뭐 2028년에 만료되는 걸 알테오젠으로 바꾼다 하더라도 12년 정도 더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렇군요. 특히 이제 에너투 같은 경우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게 2030년에 연매출이 20조 원. 아까 4조라고 말씀하셨죠? 네. 20조요? 20조. 2030년. 아직 시작이네요, 그러면. 네. 그래서 지금 뭐 알테오젠이 키투르다랑 에너투로 지금 이제 로열티를 뭐 가장 보수적으로 뭐 한 5% 정도만 해도 연간 2조 원이 들어온다. 어마어마하네요. 네. 예. 그래서 그런 어떤 뒷 배경으로 인해서 알테오젠이 상승 VI가 걸리면서 네. 지금 시가총액 1위와 2위의 격차가 지금 8조 원이 좀 넘어가지 않습니까? 지금 23조고 지금 15조 때문에 점점 압도적으로 예, 점점점 벌어지는 예. 모습을 보면서 코스닥은 확실히 제약바이오의 전성시대가 오지 않았나. 다시금 오는군요. 네, 예.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확실히 금요일 날 시장이 조금 이제 롤러코스터를 타는 네. 좀 그런 상황에서 이 알테오젠의 상승은 상당히 돋보였다. 굉장히 모멘텀이 확실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확실히 ADC 플랫폼, 그다음에 기술 수출 관련된 모멘텀이 확실히 제약바이오, 특히 이제 바이오텍에는 키워드로 잡았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 종목과 관련해서 알테오젠을 공략하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이사님께서는 어떤 종목을 보고 계십니까? 사실 이제 알테오젠, 뭐 리가켄 바이오가 어떻게 보면은 이제 ADC 쪽에서 네. 거의 이제 탑픽으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우선 두 종목 보고요. 네. 근데 알테오젠은 이제 신고가가 나왔죠. 그리고 지금 리가켄 바이오 같은 경우도 거의 고점에서 지금 이제 기술적 한계가 있네요, 살짝. 흐름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 그러네요. 차트 보니까요. 신규 매수로 들어가기에는 조금 부담이 있죠. 부담스럽다. 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ABL 바이오 한 번 더 가요. 한 번 더 저는 아직까지 한 방이 남았다. 그래서 전고점을 충분히 갈 수 있는 제가 볼 때는 추세가 살아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네. 왜 제가 ABL 바이오를 갖고 오냐면 ABL 바이오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ADC 관련된 플랫폼에 대한 모멘텀이 조금씩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뭐 PPP 셔틀 관련된 부분은 이미 있었고 네. 최근에 보게 되면 리가켄 바이오와 함께 지금 ADC 관련된 쪽에서 신약 후보 물질을 좀 개발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이 ABL 바이오 같은 경우도 ADC 플랫폼으로 편입하기 위한 네. 노력을 좀 하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군요. 특히 뭐 혈액암 타겟으로 하는 뭐 ADC 후보 물질 ABL201, 고형암을 타겟으로 하는 ABL201, 202 이런 부분이 좀 개발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알테오젠, 뭐 리가켄 바이오에게서 ABL 바이오 같은 경우도 ADC 플랫폼과 관련된 종목으로 볼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최근에 뭐 좀 약간의 변동성이 있습니다만 충분히 그 전고점까지는 좀 조정을 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앞에 두 종목, 네. 뭐 알테오젠, 리가켄 바이오에 비해서는 충분히 신규 진입이 가능하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 여기 괜찮은데 라고 딱 봤는데 종목들은 이미 다 가 있었던 네. 상황이잖아요. 자, 그럼 ABL 바이오가 장중에 이제 43,300원까지 갔던 게 가장 최고 기록입니다. 어느 정도 목표까지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일단은 전고점을 넘어가는 한 네. 45,000원 45,000원. 신고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ABL 바이오, 윤여민 이사 이걸 격주로 다시 한번 또 오늘 이번 주에도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제약바이오의 힘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요. 두 번째 키워드는 어디에서 볼까요? 두 번째는 조선에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미국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죠. 예. 축하 전화를 상당히 많이 받고 있습니다. 아, 요즘 굉장히 인기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뭐 젤렌스키 대통령하고도 지금 통화를 했다. 네, 뭐 전쟁 때문에. 거기에 뭐 머스크가 실제로 참가했다. 뭐 이런 얘기 좀 막 계속 나오고 있는데 네. 일단 우리나라 대통령하고도 통화를 했죠. 그러면서 키워드가 하나 나왔습니다. 우리가 밝혔죠, 그 키워드. 네, 조선업이라고.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군함에 관련된 부분에서 MRO라고 하는 보수 수리 정비 분야에 대해서 한미 간에 지금 협력을 강조를 하겠다. 사실 이 얘기가 나오면서 예. 그 무거웠던 하나오션이 쭉쭉쭉쭉 올라가는 좀 그러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예. 지금 미국 해군을 대상으로 MRO 계약을 따낸 이력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지난주 초반에 나왔다고 한다면 네. 이제 주말에 또 뉴스가 하나 나왔습니다. 어떤 건가요? 바로 이제 캐나다가 좀 먼저 선제 공격을 했다라고 좀 생각이 드는데 아, 잠수함가 네, 있었는데. 예. 캐나다의 해군 사령관이 본격적으로 잠수함 파트너를 찾기 위해 한국을 방문했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10일이니까 이제 어제였겠죠. 지금 이제 하나오션을 찾았고 네. 이제 12일이면 내일입니다. HD 현대중공업 물선조선소를 찾는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어떻게 보면 캐나다가 좀 더 빨리 움직인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네요, 시기상. 이렇게 빨리 움직이는 건 조선 3사들의 도크가 워낙 빈자리가 없습니다. 아, 그러니까 선점을 해야 되는 거군요. 네. 예. 그래서 지금 캐나다 같은 경우는 얘기가 나오는 게 3,000톤급 잠수함 8척에서 12척을 도입을 하겠다라는 지금 얘기가 예.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캐나다가 한국만 보는 것은 아닙니다. 뭐 프랑스라든지 독일, 스페인 여러 지금 이제 지금 국가를 상대로 지금 이제 잠수함 관련된 좀 얘기를 좀 하고 있는 상황이고. 좀 시세를 알아보고 네. 있는군요. 그리고 네. 이제 우리나라에도 야 입찰 의향서 있느냐 제안할 거냐 이러면서 어떻게 보면은 발주처가 좀 더 적극적으로 뛰어다니고 있다. 그렇군요.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네. 이러한 부분들이 2026년 혹은 2027년 그러니까 지금 한 2, 3년 정도 남았는데 일단 요때로 지금 계약의 시기는 좀 알려져 있어요. 예. 하지만 미리 지금 알아보고 있는 거고 어차피 주문을 해도 바로 만들 수 없다는 걸 그렇죠. 분명히 캐나다로 알고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이 캐나다가 지금 8척에서 12척 3,000톤급 지금 잠수함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요게 순수 사업비가 한 20조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예. 후속 군수 지원까지 합치면 총 60조. 아, 후속에서 돈을 많이 벌 수 네. 있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폴란드 방산 수출로 인해서 한 61조를 지금 이제 예. 거뒀기 때문에 거의 맞먹는 메가 프로젝트다. 미주 지역을 또 한번 공략해 볼 수 네. 있는. 그래서 미국뿐만 아니라 캐나다도 움직이고 있다. 그러네요. 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저는 조선이 생각보다 트럼프 트레이드 플러스 이런 글로벌적인 정세에 어떻게 보면 좀 맞물리면서 예. 조금 시세가 더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화엔진 같은 경우에는 중국과의 그런 연결고리는 없다라는 그런 경쟁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좀 없는 거고 다른 쪽과 좀 싸우고 있습니다. 자, 지금 거의 전고점 근처까지 장중에 도달을 하고 있는데 목표가를 얼마나 보는 게 좋을까요? 지금 하나오션이 예. 지금 거의 신고가를 찍으면서 예. 움직였기 때문에 가만 생각해보면 따라갈 수 있는 종목이 뭘까 생각해보면 결국 이제 하나엔진 같은 이런 종목이 아닐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실은 지난주 금요일 날 상승을 하다 급하게 좀 밀렸어요. 뭔가 악재가 있었습니까? 제가 볼 때는 그냥 급하게 나온 차익 실현 정도로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하나엔진 같은 경우는 하나오션을 좀 다시 따라갈 수 있는 종목이 아닐까라는 좀 생각을 하면서 네네. 저는 전고점을 다시 한번 터치할 수 있는 그러한 제가 볼 때는 상승 여력은 충분히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그거와 별개로 신규 수주가 워낙 지금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예. 지금 2022년에 1조 7천억 정도 했는데 이걸 전고점으로 보게 된다고 하면 이 부분을 또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 올해도 결국 이제 숫자로서 하나엔진은 뭐 이런
제가 볼 때는 군함과 관련된 뭐 네. 하나 오션의 모멘텀도 있겠습니다만 자체적인 모멘텀도 충분히 있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오히려 밀린 건 신규 매수의 기회로 보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한화 엔진과 관련해서 지금 눌린 상태에서 다시 한번 전고 좀 보신다고 네, 말씀하신 맞습니다. 거죠? 16,000원 이상을 좀 보면 되는 건가요? 네, 지금 이번에 보게 되면 지금 15,000원이기 때문에 예, 예. 17,000원 정도까지 17,000원. 한번 말씀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조선 쪽에서 특수선, 그 중에서 또 핵심 중에 핵심이 엔진이 되겠죠? 엔진을 좀 다시 한번 보자는 의미에서 한화 엔진이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유정민 이사의 마지막 관심주는요? 네, 마지막 관심주는 에이프릴 바이오. 아, 또 제약바이오군요. 제약바이오입니다. 아, 네, 그렇군요. 이 플랫폼의 약간 시리즈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알테오젠, 리가켄바이오, 에이비엘바이오 다 플랫폼을 갖고 있고 아, 그러네요. 에이프릴 바이오도 지금 사파라는 플랫폼을 좀 갖고 있는데 네. 이 사파라는 플랫폼을 통해서 지금 이제 확장 가능한 것들이 많은데 예. 여기서 또 ADC 플랫폼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렇고 있고 지금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유한양행 쪽에 또 고형암 치료물질 후보를 지금 이제 이전한 이력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뭐 기술 수출 관련된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지금 2개 자가 면역 치료 후보 물질을 약 1조 2천억에 기술 수출한 이력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사파 플랫폼을 통해서 ADC 같은 파이프라인을 확장이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 앞에서 말씀드렸던 플랫폼의 좀 계보를 이을 수 있는 종목이 아닐까라는 좀 생각을 하면서 예. 에이프릴 바이오가 ABL 바이오랑 약간 좀 차트가 비슷하다라고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히려 그럼 이렇게 눌렸을 때 기회가 되는 거군요. 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오히려 진입 시기가 참 상당히 좋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예. 지난주 금요일 날 알테오젠이 상승 부야에 걸렸을 때 ABL 바이오, 에이프릴 바이오도 다시 주가가 상승세로 전환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럼 그 종목들의 연계가 네. 연관성이 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알테오젠, 리가켄 바이오, 바이오? ABL 바이오, 에이프릴 바이오를 같이 묶어서 아. 주가의 연관성을 체크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하나만 알려주시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알려주십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에이프릴 바이오도 사실 그때 6% 가깝게, 근데 이건 또 힘이 빠지지 않고 끝에까지까지 좋았거든요. 네. 이거 상방 어디까지 보십니까? 이것도 저는 전고점을 넘어서 신고점 26,000원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오늘은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많습니다. 자, 정리를 좀 해드리자면요. ADC 기술과 관련해서 ABL 바이오입니다. 지난주 월요일 날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다시 한번 강조를 해 주십니다. 새로운 기술적인 모멘텀과 검증된 기술력을 바탕으로 목표가 45,000원 제시를 하셨고요. 두 번째는 조선이 되겠습니다. 한화 그룹의 또 한 축이 되고 있는 한화 엔진 볼 텐데요. 공급자 우위의 시장에서 계속 지속이 되고 있고 다시 한번 큰 딜이 지금 진행 중에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목표가 17,000원. 그리고 다시 한번 제약바이오로 마무리를 짓는데요. 에이프릴 바이오입니다. 플랫폼 기업이고 기술력 고용함과 관련된 기술력이 수출된 부분도 있고 여기에서 더 앞으로 지금 앞서서 말씀드렸던 ADC와 같은 사업으로서의 그런 확장 가능성까지 갖고 있습니다. 목표가 26,000원입니다. 네, 이사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힘찬 월요일 되십시오. 고맙습니다.